오늘은 박시전의 절정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교과서 39쪽을, 오른쪽에는 학습지 16쪽을 같이 두고 수업 영상을 들어주세요. 그럼 확인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불타오르기 직전에 피화당해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박씨. 박씨가 용골대의 화약 공격을 막아낸 방법은 무엇인가요? 옥으로 된 발을 걷고 나온 박씨는 손에 옥화선을 들고 있었는데요. 옥화선은 옥으로 깎아 만든 부채를 말하는데 앞서 계속 봤지만 옥자가 들어간 것들은 하나같이 다 귀하고 신비로운 것들이었죠. 옥화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불을 향해 붙였더니 갑자기 바람이 거꾸로 불면서 불길이 오랑캐들을 향했다고 하지요. 불 속에서 타 죽거나 서로 짓밟혀 죽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부채질 한 번으로 손쉽게 군대를 몰살시켜 버린 셈이네요. 이런 부분을 고전 소설의 전기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대단한 여자를 이때까지 그렇게나 무시했던 것인데요. 교과서에는 생략된 부분을 보면 나라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박씨의 충고를 조정의 임금과 신하들이 무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박씨의 모습이 정말로 멋집니다. 결국 용골대는 청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들이 돌아갈 때 가지고 가려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조선의 왕비와 세자, 대군, 장안의 재물과 미녀들이었지요. 대군은 왕자들을 말하고 장안은 나라의 수도, 그러니까 조선은 한양이고요. 미녀들이라고 해도 진짜 예쁜 사람들만 골라서 데려갔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준비학습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나중에 돈 받고 팔기 위해서 눈에 띄는 사람들은 죄다 데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건 그래도 한 나라의 임금을 무릎 꿇린 것도 모자라 왕비를 볼모로 데려가는 건 너무 심했지요. 박씨는 개화를 시켜 왕비는 데려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49쪽 두 번째 줄을 보면 은혜도 모르는 너희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맞아요. 조선이 청나라를 위협하던 가달국을 물리쳐준 일을 말합니다. 청나라는 이 은혜를 무시하고 병자호란을 일으킨 것이고요. 아무튼 은혜도 모르는 용골대는 처음에 이 요구를 무시합니다. 그러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요. 49쪽 10번째 줄을 볼까요? 개화가 주문을 외자 문득 무지개가 일어나고 비가 쏟아지고 얼음이 순식간에 어는데 바로 흰눈이 내려서 말발굽이 땅에 붙어서 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한 5분 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죠? 앞서 설명드렸던 음양오행의 조화를 부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고전소설의 전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지요. 이 엄청난 도술에 겁에 질린 용골대가 다시 항복을 하고 왕비를 데려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박씨는 그들이 세자와 대군을 볼모로 데려가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0쪽 10번째 줄에 보면 하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전개 부분에서 정리한 박씨의 가치관, 즉 운명론적 가치관, 현실 수능적 가치관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운명은 억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왕비가 청나라에 잡혀가는 것은 본디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데려갈 순 없지만 세자와 대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청나라로 끌려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병자호란에 패배한 조선은 소현세자를 청나라의 볼모로 내준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잠깐 학습지에 있는 다음 문제 부분을 조금 수정해주세요. 용골대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 애원을 하는데요. 바로 죽은 동생의 머리를 돌려달라는 것이었지요. 형이라면 당연히 바라는 일이겠고요. 그런데 그 요구를 박씨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0쪽 19번째 줄을 보면 용골대의 머리를 내어주지 않고 남한산성에서 패한 분을 조금이라도 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병자호란에서 조선은 청나라에게 너무나 속절없이 무너졌지요. 청나라의 병력은 생각보다 너무 강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허구적 인물인 용골대나마 잔인하게 죽이고 또 머리를 내어달라고 애걸하는 용골대를 무시함으로써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짓밟은 청나라의 장수를 단 한 명의 여성,
박씨 혼자 상대하며 그를 무릎 꿇고 애걸하게 하고 통곡하게 만들면서 너희를 모두 죽여버리고 싶지만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용서한다는 박씨의 당당한 태도는 아마 수많은 독자들, 특히 전쟁 이후에 더 고통받고 있었을 여성 독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여기서 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중국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조양자와 지백. 이 둘의 사정이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요약하자면 조양자가 어렸을 때 지백이 조양자에게 술을 뿌리고 구타를 하며 크게 모욕을 준 적이 있다고 해요. 또 조양자의 근거지 땅이었던 진양성을 포위하고 3년 동안 공격하는 바람에 성 안의 백성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요. 복수의 칼날을 키우던 조양자가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지백과 그의 후손들을 무참히 죽이고 지백의 두개골을 술잔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과연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복수입니다. 그러니 이 인물을 언급한 이유는 박씨가 용골대, 아니 청나라에게 갚고 싶은 원한의 정도가 이 정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겠지요. 조양자가 자신이 죽인 지백의 두개골을 술잔으로 만들어 기념으로 삼은 만큼 박씨도 용을대의 머리를 이 작은 전투를 승리한 기념으로 삼고 싶은 것이겠고요. 생각하면 여전히 잔인하지만 말입니다. 비록 진짜 실제의 병자호란에서의 승리가 아닌 소설 속 허구의 인물을 죽여 거둔 승리이지만 그런 상상 속에서나마 청나라에게 당한 치욕을 갚고 싶다는 당대 민중들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겠지요.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용골대에게 박씨는 의주에 들렀다 가라고 하는데요. 의주는 임경업이라고 하는 조선의 용맹한 장수가 있는 장소이고요. 그러니 경업 장군을 뵙고 가라라는 건 그냥 인사하고 가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박씨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임경업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임경업은 임경업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을 정도로 당대 민중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실존 인물이고요. 병자호란 당시 조정의 무능으로 인해 전투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대기만 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해요. 얼마나 답답하고 울분이 쌓였을까요? 소설 속이지만 임경업 장군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고 또 장군의 위엄,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용골대를 죽이지는 못할 망정 그냥 보내기에는 아쉬운 것도 있었을 거고요. 쉽게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경고의 의미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다행히 왕비는 잡혀가지 않았지만 왕비를 제외한 세자와 대군, 포로들, 특히 많은 여인들은 결국 청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부분의 장면이 제대로 현실 반영이지요. 51쪽 13번째 줄, 끌려가는 한 여인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무슨 죄로 말리타국에 잡혀가는가? 이제 가면 삶과 죽음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학습 시간에 본 영상 속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나요? 이 말을 들은 박씨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하나요? 세상사는 곧 고진감래, 흥진비례다. 이 단어들의 뜻은 교과서에도 있고 아래 어휘 문제에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프고 나쁜 일도 있다. 괴로운 일 다음에는 기쁜 일이 돌아온다. 그런 뜻이지요. 다 정해진 운수대로 돌고 도는 것이니 지금 이 상황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다가올 좋은 미래를 생각하자. 게다가 이런 말도 덧붙이는데요. 3년 후에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요. 박씨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은 고진감래, 흥진비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사람은 죽을 때 최종적으로 0, 제로의 상태로 돌아가고 얻었던 것이 있었으면 그만큼 내어주고 좋았던 것이 있었으면 그만큼 안 좋았던 것도 있어서 결국엔 모든 것이 0의 상태로 수렴한 채 끝난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힘든 일이 생기면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기쁜 일에 너무 들뜨거나 슬픈 일에 너무 침몰하지 않으려 하고요. 모든 것은 내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전부 본래 있던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박씨의 말을 듣고 고지곳대로 의주로 간 용골대는 자연스럽게 임경업 장군을 만나 아주 혼쭐이 나는데요. 거침없이 용골대 군사를 무찌르는 모습에 잠깐이나마 통쾌함이 느껴졌지요.
그런데 임경업 장군도 결국 용골대를 죽이지는 못했어요. 왜일까요? 우선은 용골대가 조선 임금의 항서를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임경업은 조선의 신하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겠지요. 또 하나는 하늘이 정한 우리나라의 운수가 불행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렇게 또 용골대를 놓아줍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들의 태도에 동의하시나요? 그 정도면 됐다. 어차피 실제로 죽일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혼내주는 것만으로도 후련하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왕 소설 속인데 아무리 실존 인물이라도 죽여서 복수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휘 문제 빈칸을 모두 채우셨지요? 그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옥으로 깎아 만든 불부채, 옥화선, 싸움이나 그 밖의 여러 일로 아주 시끄럽고 혼란한 장소나 상태를 비유, 아수라장, 뼈에 사무치도록 원통함, 절통, 신과 같이 신령하고 숭고한 사람, 신인, 함부로 넘거나 들어가다, 범치, 범하지의 줄임말이죠. 이 부분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잘 표시해 두세요. 소원이나 요구 따위를 들어달라고 애처롭고 간절하게 빔, 애걸, 중국 전국시대 초기 조나라의 제후, 조양자, 중국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사람으로 조양자를 공격했지만 패배함, 지백, 온나무에서 나오는 진을 바름,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산 알칼리 열에 강해 칠감이나 접착제로 씀, 오칠, 어떤 곳에서 떠남, 하직,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뜻, 고진감래, 즐거운 일이 닿으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 일은 순환된다는 뜻, 승진비례. 이 부분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잘 표시해 두세요. 뜻한 바를 이루어 우쭐거리며 뽐내는 모양, 의기양양, 나는 듯이 빨리 달리는 범, 비호, 맨 앞장, 선봉, 마음을 다잡지 않고 놓아버림, 방심. 여기서 방자가 놓을 방자입니다. 큰 소리로 몹시 슬프게 대성통곡. 이 부분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잘 표시해 두세요. 학습지 18쪽에 있는 내용 정리 표를 통해 절정 부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학습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의 줄거리. 용골대 앞에 나타난 박씨가 신기한 도수를 부리자 오랑캐의 장졸들이 무수히 죽고 용골대는 결국 항복한다. 박씨에게 항복한 뒤 돌아가던 용골대는 박씨의 계략에 빠져 또 한 번 공경을 당한 뒤 본국으로 돌아간다. 절정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인 병자호란과 관련해서 전쟁에서 패한 결과로 세자, 대군을 포함한 포로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청나라에 끌려간 사실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었고요. 또 많은 재물을 약탈당하여 막대한 물질적 피해도 입었지요. 다음 절정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용골대. 용골대는 처음에 박씨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굴복당하고 또 박씨의 계책에 의해 임경업의 군대에게 한 번 더 패하게 되죠. 다음 박씨와 임경업. 둘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청나라에 당한 우리나라의 이런 뼈아픈 패배, 굴욕을 하늘의 뜻,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운명을 믿는다, 운명을 따른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긴 합니다. 박씨나 임경업도 결국 청나라에 패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운명이라면 열심히 싸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용골대를 무릎 꿇게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어차피 세자나 대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에 끌려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말이죠. 이 운명이라는 주제는 좀 더 깊이 오랫동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이긴 한데 냉철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청나라에게 패배할 이유는 충분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배층이 무능했고 싸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당연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아무리 소설 속 세계이더라도 바꾸지 않는 것이 맞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절정 부분의 갈등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죠. 바로 박씨와 용골대 사이의 갈등입니다. 물론 박씨가 한 번에 용골대의 군대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갈등은 아니고요. 왕비를 두고 가라 라고 말하는 박씨와 동생인 용골대의 머리를 달라 라고 말하는 용골대 사이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정 부분에서는 역시 주인공인 박씨의 비범한 능력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도수를 부려 용골대의 군사를 공격한 부분을 찾을 수 있죠. 무기라고 해봤자 유일하게 옥화선이 있을 뿐이고요. 옥화선을 한번 휘두르자 불길이 반대 방향으로 더 크게 향했다는 전설의 옥화선입니다. 48쪽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천리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쪽 13번째 줄부터 15번째 줄, 나는 앉아있어도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1쪽 18번째 줄부터 19번째 줄, 3년 후에 우리 세자와 대군, 그리고 그대들을 데려올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박씨의 비범한 능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절정 부분에서는 특히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내용을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병자호란에서 패한 조선이 청나라에게 항복한다든지 조선의 세자, 대군 등이 볼모로 잡혀간다든지 청나라가 조선의 재물을 약탈하고 또 많은 여인들을 끌고 갔다든지 하는 이러한 불행한 사실들이 그대로 소설 속에 반영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역사적 사실들만 나온다면 그것은 소설이 아니라 역사책일 거고요. 그러한 슬픈 역사책은 아무도 읽지 않을 겁니다. 박시전은 소설이기에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함과 동시에 허구적인 내용을 덧붙였는데요. 용맹하고 비범한 능력을 지닌 박씨와 괴화와 같은 여성 인물들이 활약할 수 있게끔 말이지요. 특히 용울대와 같은 허구적 인물의 죽음을 통해 실제 역사를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복수를 가능하게 하고 또 임경업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명예도 일부 보상해 주기도 하고요. 이런 장치들을 통해 청나라에게 무참히 패한 우리 민족의 자존심도 회복하고 심리적인 위안과 위로, 보상을 받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어서 박시전의 결말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줄거리로 요약되어 있는데요. 왼쪽에는 교과서 52쪽을, 오른쪽에는 학습지 19쪽을 같이 두고 수업 영상을 들어주세요. 결말 부분의 어휘 문제 빈칸을 모두 채우셨지요? 그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조선시대 정일품이나 종일품인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 정열부인, 어떠한 뜻으로 일컫는 이름, 칭호, 죽을 때까지 남은 생애, 여생. 학습지 19쪽에 있는 내용 정리표를 통해 결말 부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학습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 보겠습니다. 결말 부분의 줄거리, 임금에게 공을 인정받은 박씨는 정열부인의 칭호를 받고 이시백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누린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행복한 결말입니다.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지요. 결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거 사람들의 삶의 모습, 공로와 덕을 쌓은 여성에게 정열부인의 칭호를 내리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조선시대 때 여성은 공식적으로 벼슬을 할 수 없었으니 실제 벼슬은 아니고 명예벼슬 같은 것인데요. 여성의 경우는 보통 지조와 절개를 지킨 훌륭한 덕을 쌓은 여성에게 이런 칭호를 내렸는데 박씨는 지조와 절개 때문은 아니고요.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서 받은 것입니다. 결말 부분에서도 역시 박씨의 비범한 능력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절정 부분에서도 잠깐 설명했었지만
박 씨는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나라에 위기가 닥칠 것을 계속해서 경고했으나 그 누구도 박 씨의 말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나중에서야 임금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크게 뉘우쳤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을 소설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병자호란 패배의 책임이 조정에 있음을 분명히 알리고 남성 중심의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 또한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자, 이렇게 박시전이 끝났습니다. 참 재미있는 소설이었어요. 그렇죠?